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간밤에 뉴욕 시장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런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우 지수가 드디어 3만을 돌파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1.5% 넘은 것도 있고, 나스닥만 1.3%지만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도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맵을 보면 finviz.com에서 아시겠지만 기술성장주, 경기민감주 뭐 골고루 그렇게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새로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 뭐 이런 이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좋은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뭐 늘 그렇듯이 이제 어제 시장이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제 좀 순환매의 양상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이제 다 예측을 했죠. 그래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출발은 좋아서 지수가 2640을 넘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 치료제가 거의 완성 단계 왔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조건부 허가를 얻으면 이게 CTP59라고 얘기하는 이 치료제를 모든 국민이 필요한 데서 이제 걸린 사람을 맞을 수 있어서 결국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나라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셀트리온에서 서승준 회장이 발표를 하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어요. 그 기관들이 거의 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 뭐 히스테리성 매도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익 실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6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2583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2600을 또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뭐 시장에서 굉장히 오늘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제 외국인 뭐 그렇게 적극적이냐 아니지만 외국인도 조금 더 사고, 개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2601포인트에서 2600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0.6% 빠졌고, 코스닥은 0.8% 빠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1295. 근데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규모는 오늘 시장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자기네가 해야 될 분량이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기관이 이제 6150억을 코스피에서만 팔고 코스닥에서는 2704억. 그래서 다 합치면은 거의 9천억에 육박하는 8,700억 그렇게 기관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는 3,819억을 사고 코스피에서는 5천억 이상 순매수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썸네일 제목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한국 증권 시장의 과속 방지턱, 기관 투자가, 그리고 얘네가 있어서 살맛 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가 오늘 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섬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벌어졌던 거를 좀 탄탄하게 해서 내재적인 에너지는 조금 더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그거는 좋은 거고, 제가 썸네일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뭐 매일 오를 수 없잖아요. 어제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곧
이렇게 계속만 못 가고 부침이 있을 거지만 좋은 주식을 가졌다면 그냥 갑시다. 이런 얘기 이제 드렸지만 그래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눌림목을 자꾸 준다는 것은 시장 에너지가 이렇게 과분사되지 않게 적절하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차이점은 이 기관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 기관 투자가가 있어요. 뭐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습적으로 이게 뭐 꼭 그 10년 전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하듯이 갑자기 연기금 투신 특히 이렇게 해서 기관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시장을 보면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2020년 주식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 참 좀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장에 이니셔티브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기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오늘 기관이 안 판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로테이션을 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조정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 눌려도 눌린 거니까, 눌릴 거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걱정된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근데 이제 좀 이 기습 공격은 되게 그렇다. 이해는 하겠지만 이건 이제 뭐냐면 뭐 차익 실현 뭐 기관 투자가들이 이익이 났으니까 판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익이 났으면 판다는 거는 그 뒷단이 불안정해서 요때 못 팔면 이익을 챙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팔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는 뭐 이익 시현 물량도 있지만 이익 시현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묵은 담화 말고는 최근에 뭐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리밸런싱의 개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포션이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자꾸 또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을 또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틈에 좀 하자. 왜? 외국인들이 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 목, 금 사이에 일어날 거다. 제가 그게 뭐냐면 이제 MSCI 그 신흥국 지수 편출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좀 줄일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금액으로는 한 4, 5천 된다.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할까? 그게 잘못 지금 궁금하잖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안 하고 오늘처럼 뭐 사는 양을 조정해서 그거를 정리를 할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거 터지기 전에 기관이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번 할 거예요. 연말이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연말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0억 대주주. 10억 대주주에 해당하는 물량 우리가 또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까딱하면 이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줄이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이쪽 비중을 줄이는 그런 작업의 물량도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12월 들어서 12월 그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부침이 심하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드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기 전에 오늘 이제 기관이 먼저 이제
먼저 선방을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 시장이 끝났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거나 우리가 뭐 찍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오르는 거 다 끝났냐?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다시 떠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원화 강세 4원 30전 강해졌어요. 1108원 40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이 이렇게 되면 뭐 저한테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쫓아가서 사야 되나요? 뭐 이랬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오늘 사기 좋았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1,100원 내리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는 좀 팔았어요. 이건 이제 단기 이익 시연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은 호재가 있으니까 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좀 샀고 LG화학은 뭐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랑했어요. 800억 이상 샀어요. 개인들만 SDI를 샀고 외국인은 SDI를 좀 팔았고 현대차, 모비스 뭐 이거는 외국인들이 또 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익 시연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사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는데 오늘 기관들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는 정말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왜 기관들이 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못 잡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기관 투자가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서 어느 정도 오면 사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겁이 나야 돼요. 그럼 거기서 꺾여서 또 내려오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하잖아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군인이다. 십몇 년 동안. 그러면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군인이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올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오고 이 시장이 되돌려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거가 이거는 전쟁에 준하는 거지 늘 있던 그런 그 유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래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 좀 우려되는 겁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일본의 에도 시대의 라스트 사무라이 얘기를 비유해서 들죠. 에도 시대에 200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 진짜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뭡니까?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네. 그냥 목검 갖고 그랬지, 진짜 그 칼을 갖고 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에서 허무하게 그 사무라이들이 죽는, 그냥 뭐 칼 들고 막 난리쳐도 그냥 총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 근데 다행인 게 우리 시장에는 개인들이 있어요. 동학개미라고 불려졌던,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을 직접도 사고 한국 시장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정보가 옛날보다 십몇 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또 증권회사에서 다 외국 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갖춰졌고 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진짜 미국 사람보다 더 자세히 미국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도 되고 이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가들도 뭐 좀 큰 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관 투자가 뺨치게 지금 정보도 빠르고 판단력이나 분석도 빠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내 기관들이 헛반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주가 빠지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다. 새로운 이제 경제적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막 외국인 던지는데 따라 던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게 겁 없이 들어올지 모른 거죠. 근데 개인들이 그때 그냥 전부 들어와서 사면서 8월까지 거의 한 분야로 내리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말로 세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들고 나온 게 이제 가치주. 근데 이제 의미도 되게 불분명하죠. 가치주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가치주라는 얘기 잘 안 씁니다만 경기 관련주 아니면 코로나 피해주.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너무 빨랐던 거죠.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경기 관련주들도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치료제, 백신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럼 실물 경기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실물 경기 중에서 돈 벌어? 돈 벌 수 있어. 이 두 개의 합당함은 끼워주는 거고 돈 벌어 돈 벌 수 있어. 그거에 하나라도 좀 부족하면 그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 매매를 해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기관은 저는 이익 실현 차원보다는 리밸런싱 차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많이 팔았으니까 또 뭐 내일도 좀 팔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로 말하면 2200대에 갔어야 기관이 어느 정도 리밸런싱 정리가 된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2250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에서 돌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2600이 넘어가니까 리밸런싱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의 문제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시장을 좀 눌러줘서 좋고 시장의 과속 방지턱을 역할을 해줘서 좋고 두 번째는 그동안 쫓아가면서 사기 모했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이게 뭐냐 이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그걸 하는데 자기가 시장에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신탁에다가 돈을 예치하고 신탁이 그거를 사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 주식수, 유통 주식수를 그만큼 흡수해가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냥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시비 발행, 무기명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브런치 카페에서는 관리 대상 종목 지정하고 상장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이 지금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이제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우리가 중소형주도 손댈 기회가 올 거다, 우리한테.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현혹되기 쉬운 게 뭐냐면 요런 한계 기업 있잖아요. 왜냐면 그 중소형주 중에서 한계 기업은 잘만 찍으면 잘 찍는다는 게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익을 보는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상장 폐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쥐례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리고 제가 그런 규정에는 없지만 제가 경험해 본 요런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요런 짓을 하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와갖고 주가 작전하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 뭐 이런 거는 뭐 텍스트북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거기다가 넣어서 이번 토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대응 전략 자체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대응했던 건 뭐냐? 제가 삼성전자, BBIG, 자동차,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관련이나 이번에 이슈로 경기 민감주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 BBIG, 자동차 쪽은 메인에 놓고 나머지는 이슈 매매,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그 썸네일 요청했던
그 다른데 카카오를 뺐다고 막 걱정하시는데 BBIG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돌아가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삼성 SDI 안 넣어주냐는데 그런 의미로 제가 적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쓰기가 뭐하니까 BBIG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또 조금 더 담고 싶었다거나 좀 못 샀다 하는 분들은 뭐 오늘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한 접근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00이 넘어가면 그냥 시장이 달릴 것 같지만 절대로 시장은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눌림목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평균 매입 단가가 쫓아 올라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먼저 뽑아버리면 그 괴리가 커져서 그럼 이 앞으로 뻗을 힘도 약하고 주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앞만 좋은 주식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관이 이렇게 갖다 때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뭐 슬슬 파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세게 파는 게 더 시장 입장에서 보면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좋게 생각하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기관의 그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팔았지만 결국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뭘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 외국인도 계속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 달 들어서 참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 코스피에서 1295억 정도 산 거니까 오늘은 원래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줄여놓는 그런 현상. 그래서 정말 오늘은 좀 미국 시장과 다른 움직임이 우리나라는 특별한.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세게 밀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조정을 한번 바꾸고 가는 게 괜찮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마침 이제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그 모양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줬다. 이건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또 목요일 시장 끝나고 나면 내일은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가 시장 볼 수 있으니 그 다음날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시장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일 시장 보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